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TV입니다. 에이로2가 어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8편인가요? 예, 8편쯤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에이로2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에이로2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네요. 아주 좋습니다. 주식은 역시 이렇게 올라야지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 수많은 날 동안 공부를 하고 회사를 알아보고 전화를 하고 이 기다렸던 인내의 열매를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안 오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들 다 오를 때 내 종목은 안 가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너무 힘들죠. 이런 힘든 고통과 인내 그 뒤에 오는 이 달콤한 열매는 정말 주식 투자가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뭐 4,700원에 제가 이제 추천해서 산 친구들은 수익률이 벌써 한 40% 넘었다고 아주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작일지 아니면 잠깐의 급등일지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에이리트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적어 볼게요. 아마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유튜브 6편인가? 에이리트를 제가 영상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예, 영상을 참 많이 올렸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아마 6편을 적고 나서 그때 6편에다가 제가 6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터메이 350억? 400억은 큰 손들이 갖고 있는, 즉 70%를 큰 손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큰 손들이 비중이 많은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큰 손들이 비중이 많으면요. 절대 상패를 시키지 않습니다. 큰 손들이 갖고 있는 비중을 얘기하고 그리고 심리적 폭락해서 웬만하면 물리지 않는다. 그리고 크게 손실 나지 않는다. 물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안 오르면 버티다 주가가 안 오르면 그냥 팔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7대3 나온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잡주 투자에서 뭐가 나왔죠? 거의 적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7대3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잡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투자법. 심리.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편이나 따로 별도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예, 이때 사실은 제가 6편을 찍고 나서 이 심리적인 부분을 7편에다가 바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저 때가 9월 23일이었네요. 예, 큰 손들이 70%, 소액 주주들이 30% 보유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지금 보시면 큰 손들이 70%, 소액 주주들이 30% 보유한 상황으로 소수의 인원이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주가는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유튜브를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 편을.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안 올리고 다른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했다가 일단은 블로그에다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왜냐하면 달걀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했었는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저장만 해놓고 실제로 업로드를 안 했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어떤 심리가 어떤 거냐, 심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내용과 그게 왜 중요하냐, 특히나 이런 잡주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에이루트 같은 경우는 큰 손들이 70%를 갖고 있고 작은 손들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30%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잡주라서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을 것 같지만 그 종목은 큰 손들이 70%를 보유할 정도로 큰 손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절대 잡주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량주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이거는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을 1편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좋은 말들이 많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이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 사실 제일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피터 린치 책도 되게 좋았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식이 심리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1편에 보시면 1편 아마 어디쯤에 나왔더라, 한 중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산책하는 게 나왔었고, 이제 주가는 이제 산책하는 게는 다들 아시죠. 증시는,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라서, 실적의 함수라까지 얘기 안 했지만 실적을 반영하는 거라서 사람은 펀더멘털이고, 산책하는 사람은 펀더멘털이고, 강아지는 주가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보다, 실적보다 주가가 앞에 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실적보다 뒤에 가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떨 때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보다 먼저 막 달려갈 때도 있고, 50m 앞으로, 가끔은 거기서 이제 장난치다가 주인이 먼저 갈 때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보지 말고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때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블이 좀 낄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너무 낮을 때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리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다시 달걀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달걀이 이렇게 있잖아요. 달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달걀의 저점 부분, 이게 이제 주가가 낮은 상태고, 고점 부분, 여기가 이제 주가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되게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책 읽어보시면 알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Y가 이제 제일 낮은, 주가가 낮은 상태고, X가 제일 높은 상태라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사이클을 두고 반복을 하는데, 이 사이클이 짧은 건 1년이고, 긴 건 3년짜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주들 막 오르고 있는데, 화학주들도 보시면, 물론 화학은 이제 산업 사이클도 있지만 이 주가의 심리적인 사이클도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 같이 이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잡주들도 보시면 잡주들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다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아신다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일 때는 일단은 좀 매수를 자제를 하고, 너무 고점인데 보시면 이 고점일 때 과연 누가 사는가? 이 고점일 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점일 때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소량의 주식을 산다 이럴 때는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낮은데 사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
다량의 주식을 살 때가 있는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와도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 하락에 오면요, 더 이상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매수했던 사람들은 단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점점 A2 국면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여기 A2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식 소유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원래는 주식 소유자들이 적었었죠. 적은 사람들이 다량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식 소유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에이르투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서 주식 소유주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장 국면, 여기 A3라고 되어 있는데 A3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주식 소유자가 이제 막 폭증합니다. 이때 이제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이제 부안내동파들도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국면이 B1이거든요. 이게 제일 위험한 구간이라고 앙드레 코스텔라니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안내동파들이 매수를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이 부안내동파 사람들은 이 겁을 내서 주가를 던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안내동파들이 샀으면 소심파들은 이미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매도를 했고 더 이상 매수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이 끝입니다. 아쉽게도 주식은 내가 산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아니면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팔지 않아야 되는데, 파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사는 사람들은 없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그때부터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강 B2 국면 가서는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주식 소유자는 계속 감소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사이클. 그 에이르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때 5,000원 이때가 뭐 지금도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들어오려면 가격이 좀 더 뛰어서 뭔가 뉴스가 나오던가 공시가 나와겠죠. 공시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 뷰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안 좋게 왔던 이 회사를 갑자기 막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 회사의 미래가 이렇게 밝구나. 그거를 공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더 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르투는 이제 그동안 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했던 종목이고 이게 이제 드디어 빵 터졌는데, 이게 과연 시작이냐 아니면 단기 급등이냐 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 급등하기에는 지금 아직 아무 뉴스도 나온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리딩방 애들이 설마 들어와서 또 분탕질하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는데 토론실에 가봤더니 리딩방에서 들어온 그런 흔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엔터메이트인데, 왜 거래 정지됐어? 분할한다 그랬나? 합병한다 그랬나? 뭐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주식 병합. 그렇지. 주식 병합 재상장에서 거래 정지됐구나. 에르투 같은 경우에도 참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종목인데, 저는 작년 9월, 10월 이때 그때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종목인데요. 이 엔터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요 당시에 그때 제가 유튜브는 그때 안 해서 블로그만 적었었는데, 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량의 주식을, 그때 이것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60%인가 70%인가를 보유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 700원 전후로 해가지고 700원 막 이때로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오르지도 않아요. 참 미칠 노릇이었죠. 주가는 안 오르고
정말 답답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드디어 빵 터져가지고 한 3배 정도 올랐죠. 700원에서 2,100원까지. 지금 엔터메인트는 어떤 국면인지 아시죠? 여기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예, 여기 지금 거래량 보시면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달걀 밑바닥이었고, 달걀 밑바닥에서 아까 이제 살짝 올라왔던 달걀 밑바닥에서 A2 국면, A1에서 A2 국면이 저기였었고, 이제 A3 국면과 B1 국면이 있는데,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이제 B1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손바뀜이 막 생기는 거죠. 지금이 B1이고 조만간 엔터메이트는 B2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B3에 다시 한번 오겠죠. 시간이 좀 걸리면. 그래서 엔터메이트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심하시라. 예, 절대 사실 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엔터 너만 믿는다. 이 참 이렇게 긍정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고마울 게 아니라 지금 탈출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탈출해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달걀의 꼭지 국면에 있는 엔터메이트는 상황이라서 탈출을 꼭 하시라.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탈출하세요. 엔터메이트도 정말 참 개고생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들 다 오르는데 쟤만 안 가.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빵 터지고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쫙 올랐는데 그때 너무나 기뻤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예, 드디어 드디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에이르2는 어떨까요? 에이르2는 이게 단기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단기적인 뉴스가 나와서 이걸로 올랐다면 저는 아마 이거를 일반인들이 지금 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왜 샀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샀냐? 이거를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 아무나 못 삽니다. 무섭거든요. 이 종목은 무서운 종목이라서 아무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야 장도 안 좋은데 저기 에이르2 사자 이렇게 나올까요? 요새 장도 안 좋잖아요. 지금 장 얼마나 안 좋습니까? 지금 코스닥 지금 막 엄청 빠지고 있어요. 예? 코스닥 코스피 3억 대주주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장이 이렇게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800까지 떨어지고 코스피는 2355.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는 아마 최근 한 달간 10%, 20% 빠진 종목이 아마 수두룩 할 거예요. 장이 코스닥이 지금 거의 코스닥이 이렇게 900에서 900, 880에서 지금 810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이렇게 코스닥이 10% 빠지면 개별 종목은 20%, 30% 빠진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와중에 에이르2가 지금 뭐 거의 30% 올랐는데 30%, 40% 어떤 미친놈이 장 빠지는데 장 빠지니 이거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장 빠지니 다 주식 파는 상황에서 누군가 샀다는 얘기인데 그 산 사람들은 절대 일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샀을까? 저는 사실은 공시가 좀 뭐 나오면서 좀 연기되나 싶었거든요. 연기되나 싶었는데 아마 그쪽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이 올해 안에 엑시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3억 대주주 때문에 내년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내년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20% 이상 세금을 내버리면 참 아깝지 않습니까? 20% 이상 세금을 내버리면 그러니 올해 안에 엑스를 하자라고 아마 생각을 바꾼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서둘러서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전환 사채 제일 중요한 것들 전환은
10월 12일, 10월 12일이었나요? 예, 10월 12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0월 22일이죠. 주가를 올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나올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주가가 이제 오릅니다. 오르는데 아무리 70%를 얘네들이 갖고 있고 30%를 일반인들이 갖고 있어도 이 일반인들이 30% 갖고 있는 걸 던져버리면 주가가 또 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 30%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 30% 갖고 있는 사람들 평단은 꽤 높습니다. 그 사람들 평단은 뭐 한 10,000원 이상 될 거예요. 10,000원 이상, 10,000원에서 20,000원, 많게는 뭐 30,000원까지도 있을 텐데 10,000원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던지진 않을 테지만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이때 산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이때 그 리딩방 지난번 추천해가지고 8월 언제야? 8월 말이었나? 8월 중순? 그 간만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애들. 걔네들은 아마 6,000원 중반이 평단일 텐데 걔네들이 이제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주가가 상승하면 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뉴스도 없이 오르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주가를 한 번 더 올리더라도 뉴스 공시가 나와줘야 이 주가가 탄력 있게 쭉 갈 수 있습니다. 뉴스 없이 계속 공시 없이 계속 올리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 공시 없이 올리려면 얘네들이 돈을 꽤 많이 써야 돼요. 예. 물론 그것까지 감안해서 얘들이 써준다면 뭐 땡큐할 상황이지만 글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뭐 그거는 걔네들 마음이라서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뉴스 공시가 필요하다. 주가가 좀 더 크게 가려면 뉴스 공시가 필요하고 기존에 물린 사람들이 기존 주주들은 평단이 꽤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물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스 공시가 되게 많이 나는데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전환사채를 다 이제 선수들에게 다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없다. 예, 뭐 뉴스가 엄청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걸 오히려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큰 그림을 놓칩니다. 예, 정말 큰 그림. 저도 그 주린이 계좌 아주 그냥 큰 그림을 놓치고 장기에 한번 불이 들려다가 팔았다가 다시 낮은 가격에 되살려는 장기에 불렸다가 수익률 40% 나올 걸 지금 20%만 못 나오고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예, 절대 장기에 부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세요. 빅피처를. 이 자잘한 잔파도는 버려버리고 큰 파도만 주의하면 됩니다. 지금 큰 파도는 없는 상황이고 잔파도만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거에 흔들려서 섣불리 매도를 해버리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뉴스 공시는 아직 안 나왔고 누군가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 누군가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 구간은 절대 아니다.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다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 평단이 5,000원 언더입니다. 4,800원 수준이죠. 4,800원에서 5,00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우 30% 수익 먹고 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1년을 넘게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평단이 14,000원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까지 통 크게 결국은 통 크게 엑시트를 할 겁니다. 최대 주주가 바뀔 거예요. 결국은 최대 주주가 엑시트를 할 것이고 아마 그때가 빅픽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르2는 참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시작이 아닐까. 물론 뭐 당장 오늘 조정 받아가지고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죠.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알 수 없어요. 필로시 셀스케어 그 정말 잡주인데 걔는 참
저는 이 종목이 도필될 때부터 투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이런 얘도 이제 비슷한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 지금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걀 모형에서 달걀 꼭지. 이렇게 보니까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좀 주가가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예, 할 수가 없군요. 그 전에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야 뭐 안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아마 이 주식 보유자들도 이거를 홀딩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주가가 3배, 4배 올라도 내가 그렇게 3배, 4배를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중간에 다 털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예. 필라가 예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필라도 그렇고 FNF도 그렇고 많이 올랐지만 그걸 온전하게 모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중간에 털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0,000원대에서 80,000원까지 오른 8배. 다시 A루트로 돌아와서 뉴스 공시가 많이 떴지만 뉴스는 안 떴고 공시가 막 몇 개 떴지만 이 전환사채를 매각한 공시들이고 크게 중요한 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크게 중요한 건 없었고 그냥 매각을 다 했구나. 얘들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매도할 예정이고 그 주가를 얼마까지 올릴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지금 17% 올랐어 매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달걀 국면에서 밑바닥에서 이제 약간 돌아온 상황이에요. 이 달걀이 있으면 지금 여기쯤 온 거예요. 이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지금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실 건가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꾹 홀딩하세요. 기존에 아마 이 종목들 물려서 고생한 분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꼭 이 앙드레 코스톨랑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달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부터는 매수할 때 지금 내가 매수하는 게 어디쯤일까? 꼭지일까? 아니면 여기 바닥일까? 아니면 상승 국면일까? 아니면 하락 국면일까?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쉽게 매수를 아마 매수하는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할 말은 되게 많았는데 또 영상을 찍다 보니 또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아마 영상을 올린 다음에 말을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아마 한 9편, 10편에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볼게요. 아마 에르2는 영상을 좀 많이 찍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에르2가 너무나 이제 오르면 제가 매수하지 마시라는 영상도 아마 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아마 악성 댓글이 달릴 것도 같은데요. 사실 엔터메이트가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엔터메이트를 사람들이 매수를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오랜 시간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엔터메이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3년간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분들 혹시 2,500원 예전 차트 보면서 2,500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잘못된 손가락 클릭 한 방으로 정말 3년간 큰 고생할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좀 달걀을 생각하면서 참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에이드2 영상을 마치고요. 요새 장이 많이 안 좋은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요.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알찬 내용을 말로도 맨날 이렇게 하지만 결코 알차지 않은
영상만 찍고 있는 에이로TV였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